통계학술 연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SPSS 화면과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분석한 결과를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필요하신 분석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데이터의 입력 방법과 변수의 특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입력 방법과 변수의 특성 정의에 앞서서 먼저 예제 설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설문지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보통 인구학적 문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응답하는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문항으로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라든지 다 결혼을 했느냐, 결혼 유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3번과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을 이용하느냐, 얼마큼 이용하느냐 또는 얼마큼 만족하느냐와 같이 구체적인 실제 설문 문항을 물어보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SPSS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 설정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를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먼저 해당 파일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필요한 파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위치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현재 1강에 있는 설문지 응답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파일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성별, 학력, 그다음에 제품 회사명, 구입 시기, 사용 만족도와 같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단을 보시면 데이터 보기라는 화면인데 지금 변수 보기와 데이터 보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거나 또는 불러온 화면이 보여주는 창입니다. 변수 보기라는 것은 불러온 데이터나 또는 입력한 자료를 특성에 따라서 정의가 되느냐, 어떠한 설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창입니다. 특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 보기 화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름에 성별, 학력에서 차례대로 변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변수 이름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영문이나 한글을 입력하실 수는 있는데 반드시 문자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특수 문자들이 먼저 변수명으로 정의가 되면 SPSS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변수명이 임의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형태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해당 학력이나 성별, 구입 시기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 성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남녀 구분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변수 이름이 남녀 구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저장을 하셔야 나중에 반영된 결과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숫자냐 문자냐 여러가지 특성을 정의를 하는 것인데 유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형에 있는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다음과 같은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변수의 유형 해서 숫자, 콤마, 점, 지수, 날짜 여러가지의 변수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변수의 유형을 정의할 수 있는 해당 설정 항목이 나타나는데 지금 숫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 자체를 1부터 2, 1부터 5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변수 유형이 기본적으로 숫자로 입력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 여자,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불러올 때 문자 형태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1과 2를 각각 남자, 여자로 문자 형태로 바꾸어서 변수 유형을 정의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수 유형은 기본적으로 SPSS가 지원이 돼서 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손을 대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비라 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간을 얼만큼 차지하게 줄 것이냐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되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0.035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살펴보겠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소수점 자리를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비가 나타났는데 해당 너비와 조정을 특별히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변수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과 값, 설명, 결측값, 측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설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SPSS를 분석하는데 구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하고 유형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 구분 이전에 성별이라는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결과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해당 문항을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여기에 각주나 비주처럼 달아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옆에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음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없음으로 정의되어 있을 경우에는 코딩 데이터 입력 자체가 1 아니면 2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음을 선택해서 빈도 분석을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빈도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보기의 항목이 1,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설정을 해줘야 1이 남자다, 2가 여자다 라고 설정을 해줘야 해당 보기 값이 1이 무엇이고 2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값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과 같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변수값 설명 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기준값은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라고 설문지상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기준값에 1을 입력하시고 설명에 남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2 여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값에는 1은 남자로 2는 여자로 출력 결과를 보겠다 설정을 지금 방금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력은 지금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1부터 4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상으로 보셨다시피 1개월 미만, 2개월 미만 정의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1은 1개월 미만, 2는 1에서 2개월 미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설문을 구성한 내용이 아니라 직접 개월수를 입력을 하게, 숫자를 입력하게 한 설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값을 정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값을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가 생기냐면, 비슷한 구입한 시기에 대한 개월수를 평균으로 낼 때에는 연속형으로 보기 없이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6개월 이전이 몇 명인지 6개월 이후가 몇 명인지를 구분하시려고 한다면 6개월 이전을 하나의 보기 문항처럼 1로 입력을 해야 되고, 6개월 이후를 하나의 보기 문항처럼 2로 입력해서 묶어서 보기 문항을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결칙값입니다. 결칙값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결칙값이 생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문항당 결축된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체 200명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문항이 190명이 응답하고 두 번째 문항이 197명이 응답을 했으면 최소로 응답한 190명을 기준으로 결칙값을 빼고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칙값을 인정하고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결칙값을 빼고 진행하시는 게 좀 더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칙값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칙값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칙값을 설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결칙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값은 결칙값으로 인식을 해서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때 다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칙값 없음은 말 그대로 결칙값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고, 2, 4년 결칙값을 선택을 하시면 총 3칸의 빈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각각 3칸의 결칙값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칙값 자체를 아예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상태가 아니라 9나 999 또는 특정한 값, 1004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건 결칙값인데 빼고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경우에 그 값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보기 문항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문항 중에서 9라고 입력을 한 것은 결칙값으로 인식을 하겠다, 999라고 입력을 한 것은 결칙값으로 인식을 하겠다, 마찬가지로 1004라고 입력을 한 것은 결칙값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선택적 이산형 결칙값을 더한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이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 이상값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한과 상한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결칙값을 설정을 하시면 하한과 상한 사이에 그 결칙값은, 그 값들은 모두 결칙값으로 인식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칙값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지 그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척도, 순서, 명목 이렇게 나타납니다. 3가지 종류의 척도가 있는데 먼저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키나 몸무게 이렇게 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178
188, 183cm를 기준으로 잴 수 있는데 순서나 명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절대값 형태로 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척도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것에만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순서라는 것은 수학 점수를 얼마큼 맞았을 때 뭐 100점 만점에 상이라고 한다면 80점 이상을 상이라고 하겠다. 79점 이하에서부터 60점까지를 중이라고 하겠다. 그 밑에는 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진행을 한다면 상중하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상중하 또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리커드 척도, 5점 척도 또는 뭐 7점 척도 같이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순서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속형 변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연속형 변수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범주형 변수입니다. 범주형 변수가 바로 명목 척도라는 것인데 명목이라는 것은 평균을 구할 수 없는 성별이라고 한다면 남자가 1, 여자가 2로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평균을 1.5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남자는 남자의 특성, 여자는 여자의 특성을 각각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항들, 그러한 변수들을 명목 척도를 적용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척도와 순서, 명목은 각각이 구분이 되어야 분석을 할 때도 그에 맞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도와 순서, 명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리커드 척도 같은 경우에는 순서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성별이나 학력 같은 경우에는 명목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척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쓴다. 그러면 29세, 27세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경우에만 척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실험 관찰 대상자들을 위해서 혈압을 쟀다 또는 심박수를 쟀다 그런 경우에는 척도로 문항을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다음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문지를 통해서 변수의 특성을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변수의 이름과 그다음에 설명, 값, 변수의 유형, 척도 등은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을 하실 때에는 메뉴바에 있는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해당 내용이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원래 데이터에 그대로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이름을 변경을 하셔서 원래 데이터랑 바뀐 데이터랑 구분을 하실 수 있게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엑셀이나 텍스트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SS에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는 변수 보기 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변수의 이름을 먼저 써 넣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만족도 이외에 사용 만족도 2라는 문항을 지금 써 보겠습니다. 이 해당 사용 만족도 2라는 문항을 입력을 하면 유형과 척도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해당 데이터를 다 입력하신 다음에 그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기에서 사용 만족도 2라는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만족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라고 입력한 것은 5번째 조사 대상자가 지금 해당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9, 즉 결측값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변수 보기에서 결측값을 선택을 하시고 이산형 결측값에서 9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9라는 것이 결측값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사용 만족도 2에서는 9를 제외하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분석에서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을 선택하시고 사용 만족도 2를 변수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십니다. 확인하고 나서 결과를 살펴보자면 사용 만족도 2라는 변수에서 빈도가 1번부터 5번까지 즉 값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보기가 빈도와 퍼센트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결측값이 9 즉 9를 결측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9라는 값에 대해서 결측값이 지금 하나가 있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퍼센트와 유효 퍼센트는 상당히 다릅니다. 퍼센트는 지금 결측값이 하나인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퍼센트가 계산이 돼서 전체 합계가 100으로 나왔는데 유효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9라는 결측값을 하나의 값을 제외하고 전체 9개에 대한 합계
100%로 해서 유효 퍼센트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집값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 퍼센트를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과 데이터의 특성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설문 문항 중에 다중응답이라고 하는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